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배움고등학교 1학년 프린트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함축성에 대한 얘기네요. 자, 우리 문학 용어, 특히 시에서 쓰는 어휘의 특징이죠. 함축성. 자, 학교에서 내려준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맥에 따라 다양한 뜻을 내포하는 시어의 성질 이렇게 돼 있죠. 자,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처해진 상황. 자, 우리가 이제 시라고 하면 이제 시적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시적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뜻을 내포할 수 있다. 이거 주의해야 될 것이 읽는 사람이 제멋대로 읽는다가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잘못 배운 경우에는 함축성을 가지고 뭐 있는 대로 막 마음대로 해석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그것이 아닙니다. 자, 그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또는 주제에 따라서 그 시어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예시 작품이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윤동주 작가의 쉽게 쓰여진 시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요번에 시험 기간에도 시험범위도 나올 것 같은데,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이 어디야? 바로 다다미방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남의 나라는 일본이 되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비가 와요. 밤이에요, 그죠? 쓸쓸합니다. 자, 근데 대체로 쓸쓸할 수 있다는 거지 무조건 쓸쓸하다는 건 또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낮보다 밤을 더 좋아하고 해가 나오는 것보다는 비가 오는 걸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낮은 뭐 행복하고 뭐 밤은 뭐 괴롭고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문맥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초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 두 줄 읽고 나서 이거는 뭐 고생스러운 뭐 이렇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또 좋은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좀 더 봐야 됩니다. 문맥을 찾아야 되니까. 자,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깜깜한 밤인데 등불을 딱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몰아. 그리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날. 자, 그러면 지금 어둠을 내몰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 내몰다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내몰다. 자, 그러면은 쫓아내는 거가 있고 내모는 거가 있고 보내주는 게 있고, 그죠? 가라고 시키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자, 내몬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몬다, 내모라. 이거는 이제 치운다에 가깝죠, 그죠? 치워. 자, 그러니까 지금 밤이고 막 비가 오는 상황인데 등불을 밝혀서 이 어둠을 내몰겠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이 화자는 어둠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안 좋아한다. 그렇죠? 자, 화자가 원하지 않는 거, 화자가 원치 않는 거. 자, 이것이야말로 부정적 대상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정 대상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어서 무슨 시어 사전이 있어갖고 시인들이 그 사전을 보고서는 시를 짓는 게 아니라, 그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문맥, 다시 말해서 화자가 원하는 거냐 원하지 않는 거냐, 요거에 따라서 긍정 부정이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하지 않는 게 부정이면 원하는 건 뭐가 될까요? 자, 요거는 당연히 긍정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둠을 내몰겠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싫어, 어둠이 싫어,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야. 자,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날. 자, 그러면은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어둠과 서로 상반되는 단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도 뭐다? 아침을 기다린다 그랬으니까 아침을 원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침이 긍정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나는 나에게, 그러면 또 다른 나,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우리를 인식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모습.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했다? 손을 내밀었다 그랬습니다. 손을 내밀었으니까 어떻게? 악수해 보겠다, 함께 닿아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 자신이 싫었나 봐, 좀. 그렇으니 맨날 좋은 사람이면은 따로 손을 내밀 필요가 있을까?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나와 내가 스스로가 좀 괴로운 상태, 이러니까 어때요? 이 괴로운 상태를 바꿔보고자
화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그렇습니다. 자, 악수라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악수라는 거. shake hands. 자, 그죠? 선생님 영어를 너무 잘하는 것 같잖아요. 자, 농담이고. 자, 그래서 악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인사를 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자, 드디어 이제 어때요? 악수를 나눈다는 것은 이전까지는 악수하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랬는데 이제 함께 하겠다. 그지? 나 자신을 용서하겠다. 사랑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교 프린트에서는 요 어둠에다가 밑줄을 쳐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학교에서도 알려주신 대로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이게 만약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제대로 못한 작가가 화자를 내세워서 만든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해석될 수 있다? 바로 시대의 아픔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죠? 자, 그 다음 시도 볼까요? 자, 고은 작가의 눈길인데요. 고은 작가는 지금 교과서에서 퇴출됐습니다. 성범죄, 성희롱, 범죄 혐의가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밝혀졌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교과서에 퇴출됐는데, 선생님께서 고은 시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근데 고은 시가 시 자체로만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네. 우리말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작품 자체는 좋은데 이제 작품 자체가 좋은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작가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사람인데 이거를 이제 그냥 작품이 좋으니 또 이분이 오래된 작가이니 그냥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럼 볼까요? 뭐라고 돼 있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길, 고은. 나의 마음을이 아니라 마음은이에요. 자,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로라. 자, 일단 내 마음 상태가 어떻다? 밖에서는 눈길이다. 그리고 자꾸 이상하게 나오네. 자, 카톡이 갑자기죠? 네, 자, 죄송합니다. 자,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기 마음은 눈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둠이래요. 그럼 눈길은 하얗고, 그쵸? 하얗다. 그리고 차갑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둠은 어둡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근데 어쨌든 내 마음이 눈길이고 내 마음은 어둠이래. 자, 그러면 눈길과 어둠이 서로 같은 것, 즉 마음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사람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온 겨울에 누리 떠돌다가. 자, 그러면은 한겨울에 누리는 뭐야? 세상이잖아요. 그죠? 자, 세상을 떠돌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까, 사람이? 하루 종일만 눈밭을 다녀도 어때? 몸이 피곤하고 힘이 들고 처음엔 좀 신날 수도 있죠. 그죠? 와, 눈이다 이러다가 가는데 너무 힘든 거야. 막 미끄러지고 힘 줘야 되고 다리에 막 그러면 힘들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누리를 떠돌다가 왔으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와 위대한 정막을 지킴으로써. 자, 근데 이제 보니까 어때? 눈이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용합니다, 세상이. 그래서 적막하다. 근데 그걸 지키고 있어. 쌓이는 눈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하루 종일 온종일 겨울을 떠돌다 왔단 말이에요. 그죠? 떠돌다 왔다가 드디어 이제 멈춤. 자, 그럼 이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해지겠죠. 그죠? 쉼. 그쵸? 여러분들도 쉬고 싶죠. 네. 자,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학원 갔다가 오고 막 고생하고서는 공부하고 수행평가 같은 거 준비하고 막 시험 공부한 다음에 다 느껴지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딱 다 끝난 다음에 느껴지는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제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둠 그러면 부정적인 심상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자,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오히려 마음의 평화, 그죠? 내적 고요함.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교 프린트에서도 이제 그렇게 알려주셨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편안한 것이니까 긍정적인 의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적어도 이 사람이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아침 이미지 박남수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니, 어둠이 막 그렇게 번식을 할 수 있나요? 자, 그게 아니죠,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다시 말해서 뭐가 된다? 밤입니다. 밤.
자, 이걸 어떻게 내가 확실하게 한 줄만 읽고 알 수 있냐? 제목에 써 있잖아요. 아침 이미지라고. 그죠? 자,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밤, 나이트가 되겠고, 자, 새를 실제로 낳을 수는 없는 거죠. 돌을 어떻게 낳습니까? 안 되잖아요. 꽃을 어떻게 낳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이제 아침 되면서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요겁니다.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무슨적 표현, 화류적 표현을 쓴 것이죠. 자, 참고로 화류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물이 아닌 거에다가 동물적 속성을 넣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의인법이라고 그러죠. 감정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 그죠? 등등등. 자, 생각이나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은 이제 사물들이나 현상들. 자, 이것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자, 그래요. 낮은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자, 이 사람이 아침 되는 모습을 관찰하고서는 자랑하는 글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사람 이야기로 귀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둠이라면, 그죠? 어둠의 자기 희생, 자기가 없어짐으로써, 사라짐으로써 낄낄빠빠 하면서 이건 농담이지만, 자, 이렇게 해서 창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두워서 싫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알려준 대로 보면 긍정 이미지로서 어떤 그 생명을 만드는 생명 만들기. 자, 이런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윤동주 작품도 어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어둠 있고 여기도 어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도 이제 어둠이 있었는데, 자, 이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빈출 시어들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